자, 이번에는요, 시청자 여러분, 어제 있었던 남북 고위급 회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년여 만에 열린 남북 회담이었고요. 여러 가지 관심을 모았는데 의미 있는 합의도 좀 있었죠. 어제 밤에 10시간 한 40여 분 만에 이 고위급 회담이 종료가 됐는데 우리 황 의원님은 또 외교안보 전문 기자시기도 하니까요. 어제 이 10시간이 넘는 회담에서 황 의원께서는 난 이 장면이 정말 인상 깊더라 하는 장면이 있었다면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이제 대화의 물꼬가 터졌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제 워낙 기대를 높였다가 이제 떨어진 경험이 많아서 그 대화 자체에는 그렇게 인상을 좀 솔직히 못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장면에서 인상을 받았냐면요. 어떤 장면이 인상 깊으셨어요? 바로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이제 강하게 막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바로 옆에 누가 있냐면은 바로 맹경일 통전부 부부장이 앉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의식한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쳐다보는데요. 그때 리 위원장의 그 표정이 약간 살짝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실은 조평통이라고 하는 통전부 산하 조직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맹 부부장이 와 있다는 것은 또 잘해봐. 잘못하면 내가 감시할 거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지 않는가. 물론 이건 좀 주관적인 추측이 많이 들어갔습니다만은 네. 그때 아주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묘한 느낌을 받으셨군요. 자, 어제 이 정말 11시간 가까운 남북 고위급 회담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 누리꾼들은 노은지 기자 어떤 반응들을 좀 보이고 있어요? 내내 이제 관심이 많았고 이제 저녁에 이제 남북이 공동 합의문을 발표할 때까지 이제 관심이 끊이지 않았는데 누리꾼들 반응도 각양각색이었습니다. 먼저 북한 대표단의 푸른색 넥타이가 보기가 좋다. 이제 스트라이프 무늬가 들어간 푸른색 넥타이가 참 보기 좋았다 이런 얘기인데 뭐 한반도기에도 파란색이 들어가니까 어떤 그런 평화의 상징처럼 보였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산가족 상봉을 오전까지 얘기를 하다가 결국 거기에 대한 북한의 대답이 없어서 아쉬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응원단 오는 건 좋은데 그 체제 비용 같은 거를 치료 비용 같은 거 누가 지원을 하는 거냐 나중에 돈 달라고 할 것 같다 이런 반응까지도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뭐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사실 시민들의 이제 걱정 속에서도 이제 북한 대표팀이 온다고 하니까 상당히 기대감에 좀 넘쳐 있는 것 같아요. 예. 토리노 올림픽 때도 그때 같이 함께 입장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랬죠. 그 감동을 좀 같이 이어서 할 것 같은데 이 데스크가 한번 미리 보는 평창 올림픽 한번 찾아보셨다고요? 찾아봤습니다. 네. 예.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뒷얘기들이 좀 있는데요. 제가 그걸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평창올림픽 남녀 북남이냐, 남남 북녀냐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제 남북한의 이 선수들이 이제 공동 입장을 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그런데요, 하나의 공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예전에 저희가 그동안 이 남한 북한 선수들이 함께 공동 입장한 게 9차례가 있었는데요. 이때 한번 볼까요? 이때가 언제냐면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당시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선수가 누구냐면 스피드 스케이팅의 이보라 선수예요. 우리 남한 선수죠. 여기 같이 이제 기수 역할을 했었던 이 남자는 누구냐면 남자 피겨 선수 한정민 북한 선수였습니다. 이게 공동 입장을 한 바가 있었죠. 자, 그런데 이때는 또 언제냐면요. 2006년에 도하 아시안 게임 때의 모습입니다. 이 선수는 누구냐면 북한 축구 선수예요. 리금숙이라고 북한 축구 선수가 있었고요. 여기 남자, 이 키 큰 남자는 누구냐면 우리 남한의 이규섭 농구 선수였습니다.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하, 이런 공식이 있었구나 하실 텐데 실제로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남북한 선수들이 이제 공동 입장할 때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한다는 거죠. 남녀 북남, 그러니까 남한 선수는 여자가, 북한 선수는 남자가 실제로 딱 그렇죠. 그 다음에는 남남 북녀가 된다는 겁니다. 남한 선수는 남자가, 북한 선수는 여자가 이런 공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남북한 선수가 공동 입장한 게 남녀 북남이었으니까 2018년도 다음 달에 있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이제 한번 딱 바꿔서 남남 북녀가 이 한반도 이 길을 들고 공동 입장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다음 화면 보시죠. 자, 공동 입장은 되고 태극기는 안 된다.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요. 9차례 한반도기를 그동안 다 한반도기를 들고서 이 공동 입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화면 보시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9차례 한반도기 사용했을 때는 우리가 올림픽 개최국이 아니었어요. 다른 나라에서 한 올림픽에 참가했을 때는 한반도기를 들었으나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은 우리 한국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반도기를 드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우리의 태극기를 들고 입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개최국인데 땡땡땡.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화면을 보시죠. 아,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한반도기 말고요. 자, 사이좋게 태극기도 들고요. 북한 선수들은 이 인공기 들고 이렇게 입장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라는 게 실제로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제 남북한의 합의가 진행이 돼야 될 거고 협의가 진행이 돼야 될 텐데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이 부분도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화면 보실까요? 자, 응원은 같이 메달은 따로. 이번에 남북 단일팀은요. 사실상 무산이 됐습니다. 시간적으로 이제 남북 단일팀 꼬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출전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보시죠. 만약에 우리 한국 선수가 금메달을 따게 되면 당연히 그 시상에서 태극기가 개양이 되고 동해물과 애국가가 연주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 선수단도 참가를 하게 되는데 만에 하나 가능성은 좀 낮다고는 하는데요. 북한 선수가 만약에 금메달을 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상식장에는 인공기가 개양이 되고 북한의 대표 노래가 연주가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선수는 2014년에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역도에서 금메달을 땄던 북한의 엄윤철 선수입니다. 딱 거수 경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북한 선수단이 그러면 얼마나 참가를 하게 될지도 궁금한데 북한 선수단 규모가 좀 나왔습니까? 예, 일단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20여 명 내외가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낙연 총리가 오늘 뭐 행사장에서 이런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이게 보통 20여 명 내가 아니라 한 대표단이랑 선수단 다 합치면 4,500명 정도 되는 규모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 뭐 보통의 예측보다는 좀 크게 높게 좀 보고 있는데 그동안에 좀 경향을 한번 살펴보면요. 1992년 이후로 이제 북한이 선수단을 파견했을 때는 모두 한 자릿수로 파견을 해왔었습니다. 20명은 1992년에는 20명 정도였는데 여기서 확 줄었죠. 그 다음에 98년부터 2006년, 2010년 점점 줄어들다가 이제 평창에서는 한 10명 내외 혹은 20명 내외, 10명, 20명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제 빙상 종목과 아무래도 스키 종목의 그 와일드 카드를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빙상에서는 쇼트트랙과 피겨 종목, 그리고 스키에서는 알파인과 이제 크로스 컨트리 정도에서 와일드 카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요. 일단은 뭐 북한 자체가 이제 워낙 동계 불모지니까 네. 와일드 카드로 어느 정도 출전할 가능성은 있다 이런 정도까지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기수가 등장을 할 텐데 지난 언제였죠? 2000년에 그 시드니 올림픽에서 우리 측 기수를 맡았던 농구 스타 정은순 선수 아마 시청자 여러분 정 선수 아마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 정은순 선수와 저희가 인터뷰를 좀 가져봤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그 많은 관중들이 전부 다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 기대 위를 잡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위를 잡으면 감독님도 위를 잡고 제가 크니까 제가 위를 잡았죠. 키는 못 쫓아오니까. 재밌네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위에 잡으려고 신경전 벌였다는 거잖아요. 근데 정은수 선수가 이제 키가 크니까 내가 위를 잡을 수 있었다. 근데 뭐 저 소식은 이제 오늘 보도 보고 처음 알았는데요. 이 남북 관계가 좀 저런 게 맞습니다. 특히 회담할 때 보면은 어떻게 하느냐, 뭐 누구를 보느냐, 앞에 뭐가 꽂혀 있느냐, 세상과 갖고 굉장히 그 신경전과 대결을 벌이는 장면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북한 선수단이 많지는 않으나 평창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될 텐데. 아니 북한 선수단들이 먹는 보양식이 있는데 어떤 음식들을 가져와서 먹는답니까? 이름도 좀 특이하고 재료도 좀 생소할 것 같은데 토끼곰이라는 걸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토끼곰? 네, 그래서 전 토끼랑 곰이랑 뭐 이렇게 섞인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무슨 곰이라고 하는 게 북한에서는 이제 보양식, 이제 몸보신 음식을 뜻한다고 합니다. 지금 저기 보시는 게 실제로 토끼고기인데요. 토끼고기 안에 밤과 대추, 검은 콩, 뭐 황기 이런 것들을 넣어서 만든 그 이제 토끼곰이라는 요리를 우리나라에 삼계탕이 있다면 북한에는 토끼곰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보양식으로 많이 먹는 그런 음식이라고 합니다. 예, 토끼곰.
글쎄요. 토끼곰 뭐 실제로 저게 좀 보양식으로 효과가 있나 보죠? 아무래도 이제 고기 우리가 이제 삼계탕 먹듯이요. 예, 예. 아무래도 저 고기고 고기에다가 여러 가지 좋은 그 대추라든지 이런 걸 넣어서 했을 때 저게 뭐 땀도 나오고 뭐 보양식으로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북한이 대표단을 파견을 하잖아요, 황 의원님. 그럼 단장이 누가 될까가 관심인데 최룡해란 얘기도 있고요.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황 의원님 보시기에는 정말 그 실체가 뭐가 될 거라고 보세요? 김정은 아닌다면 누가 알겠습니까마는 예. 일단은 가장 유력한 최용의 가능성이 제일 높을 것 같습니다. 최룡해가 대북 제재 대상자 명단에 올라가 바로 이제 그 있었어요. 문제 갖고 이제 논란이 있는데요. 예. 바로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북한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대북 제재를 좀 약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네, 그렇죠. 근데 또 하나 이제 이쪽 명분은 뭐냐면은 금융 제재 명단이지 방문까지 못하는 명단은 아니었다. 이런 또 약간의 이제 해석. 유권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김여정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김여정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한간에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혹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따님 그 이방카도 오면은 예. 이방카랑 김여정도 만나는 거 아니냐? 야. 이런 이제 한간에 좀 우스갯소리 같은 얘기가 있는데요. 예. 그렇게 되면 굉장히 빅 이벤트가 되고 흥미를 끌겠지만 거기까지는 좀 가지기 힘들지 않는가 하는 게요. 예. 현재까지 소위 말하는 북한의 백두혈통의 집계가 예. 한국을 한 방문한다든지 번도 없었어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까. 거기까지는 이루어지긴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따라서 김여정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굉장히 흥미를 끄는 빅카드로서 그 카드를 또 내밀 수도 있을지도 예. 모르겠습니다. 하긴 그 마음 누가 알겠습니까? 김정은만 알겠죠. 예.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북한 이제 어제 우리 그 남북 고위급 회담이 있었는데요. 평양은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평양 시민들은 남북 고위급 회담이 있었던 어제 이런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분남 관객에서는 조선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간절히 바라는 첨예의 관심사이며 온 민족이 힘을 합쳐 풀어나가야 할 중대사입니다. 남조선에서 진행되게 되는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에서 말한다면 민족의 위상을 온 세상에 떨치는 정객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민족으로서 결의의 경사를 경축하는 것은 응당하며 국가남의 선수들이 이번 경기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리라는 것을 기대합니다. 네, 평양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제일 유의 깊게 봤어야 되는 부분은요. 북한에서 매일 노동신문이라고 우리 일간지처럼 신문이 나오잖아요. 노동신문이 과연 이 남북 고위급 회담과 관련해서 어떤 비중으로 어떤 기사를 싣느냐가 중요했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가?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제일 중요하면 일면에 싣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다 일면에 실었는데 북한은 사면에 실었습니다. 아, 저게 지금 사면이에요? 네, 사면에 실어서 이제 북남 고위급 회담을 진행했고 공동 보도문 이런 것들도 이제 실었고요. 그리고 일면에는 뭘 실었냐면 그 민족 자주를 강조하는 어떤 그런 글을 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약간 막판에 신경전도 좀 있었다고 하고 어쨌든 남북이 뭔가 합의를 좀 이루기는 했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뭐 응원단 보내고 사실 뭐 남측의 어떤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을 좀 결정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뭐 남북 군사회담도 실제로 좀 추진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북한이 뭐 이제 어제 우리 회담에서 비핵화 얘기를 꺼내면서 좀 관계가 안 좋아졌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이제 뒤쪽에 좀 밀어놓고 일면에서는 민족 자주 그리고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끼리 조금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에 대한 비판도 계속을 하면서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고수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노동신문의 특징을 노 기자가 잘 파악을 했군요. 자, 그런데 보면은 이 북한 측이 공개한 이게 공동 보도문이 있었어요, 시청자 여러분. 북한이 공개한 겁니다. 북한 측이 공개한 건데 글쎄 약간 좀 의도가 보이는데 뭔가 단어를 뺐다면서요. 네, 다음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평창이라는 단어를 뺐습니다. 우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남측 공동 보도문과 북측이 좀 다른데요. 자, 우선 우리 민족을 북측에서는 우리 민족끼리 약간 선전 매체 이름과 비슷하죠. 두 번째로 평창 올림픽이라고 하는 우리 남측 공동 보도문에서 평창을 빼고 겨울철 올림픽이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예.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이 사실을 알았는지 이제 남북 그리고 동계 올림픽 등 우리 입장에서 몇몇 단어가 좀 바꿔서 전달될 수 있다라면서 이제 서로 이제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자, 근데 이제 평창이라는 단어를 빼먹고 깜빡하고 쓴 것이냐? 지금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은 결속 발언문이라고 해서 북한이 써온 겁니다. 글씨체도 북한 글씨체죠.
근데 평창 겨울철 올림픽 경기 대회라고 해서 본인들이 그러네요. 발언을 하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예. 그런데 이 평창이라는 단어를 뺐다는 것은 공동 보도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계약서이지 않습니까? 그런 공식적인 문서에 평창이라는 뭐 어떤 단어를 뺀 것이 하나의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아까 노 기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어제 10시간 40분 동안 남북 고위급 회담이 있었는데요. 뭐 대체로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좋았던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아주 날선 뭔가 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대목도 있었는데요. 어떤 대목에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리선권 위원장입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회담은 참으로 좋은 회담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측 언론에서 지금 북남 고위급 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를 가지고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는 옳도당치 않는 지금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소리를 내돌리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핵 문제가 나왔으니 말이지 우리가 보유한 모든 최첨단 전략 무기들은 철두철미 미국을 겨냥한 겁니다. 우리 동족을 겨냥한 게 아닙니다. 리성권 위원장이 목소리를 높였는데, 그러니까 우리 조명균 장관이 자, 리성권 위원장, 북한이 이제 좀 핵 포기하십시오. 비핵화 선언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뭔가 이제 비핵화 얘기를 하자 저런 이제 반응을 보였단 말이죠. 어느 정도 예상된 반응이라고 봐야 될까요? 황 의원님 어떻게 읽으셨어요? 지금 이제 리선건 그 위원장 같은 경우는 남북회담을 여러 번 와서 그 성격 같은 게 좀 드러나고 있는데요. 네. 성격 자체가 이제 좀 격하게 대응하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그 격하다 그래서 북한 대표단이 꼭 자기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는 건 아니에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 역할 분담을 합니다. 이 사람은 좀 이런 성격으로 맞추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격하게 말해야 된다고 할 때 나서는 인물이거든요. 네. 그랬을 경우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이제 옆에서 누가 있냐면 맹경일 그 부부장이 또 지켜보고 있는데 네. 여기서 격하게 말해야겠다고만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뭐 이 맹경일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저것은 우리처럼 이제 녹화되는 동화면은 동영상 안 나갑니다만은 북한에서 또 말하는 건 다 듣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김정은이도 그걸 듣고 있는데 네. 여기서는 자기가 저 문제는 단호하게 나선다. 이걸 보여줘야 되는 그런 강박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리선건 위원장이요. 오전과 저렇게 뭔가 좀 이렇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일 때의 밤의 모습과 약간 좀 모습이 달랐던 부분이 포착이 됐다면서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자, 일단 우선 지금 신경질적인 반응 이후에 좀 저희가 손을 좀 주목했는데요. 지금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합의 공동 보도문인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손을 좀 한시도 놓지 않고 이렇게 종이를 접는 모습이 많이 관찰이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뭐 손을 접는 모습이죠. 네네. 근데 이제 한간에서는 이걸 지루해서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공동 그런 회의장에서 회담장에서 이렇게 지루해서 종이 접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저 방금 전에는 뭐 화도 냈기도 했었고 저 때는 이제 어떤 결과가 발표나는 때이기 때문에 어떤 자신이 들고 가는 어떤 결과 회담 결과가 좀 북한의 어떤 평가를 받을지 상당히 초조하고 좀 근심 어린 표정이 아닐까라고 분석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지루해서 뭐 이렇게 종이 접지 않죠. 뭐가 이게 초조하고 뭔가 이럴 때 이제 저런 행동들이 나오기 마련인데 리선건 위원장이요. 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던 대목이 또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런데 마치 우리가 3일 날에 판문점 연락 통로와 군 통신 재개한 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오늘이야 비로소 하는 것처럼 지금 여론을 끄고 있는데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 남측의 어떤 언론의 우리 사회의 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상호 존중과 이해의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협의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3일부터 개통이 안 된다는 겁니까? 3일 개통했다고 하는 건 저희가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 측 군사당국에서는 매일 아침에 시험 통화를 했을 때 일단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신호가 안 된다. 그러면 자기 측 통로 구간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3일 날에 개통한 문제를 무슨 여론이나 소리로 이러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북남 관계 문제를 지금 진정으로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군 통신선 문제 때문인 거는 같은데 왜 저렇게 화가 난 거예요? 리성건 위원장. 서해 군 통신선을 북한에서는 3일에 이제 김정은의 신년사가 나온 이후 3일에 바로 개통을 했다 이건데 사실 남북 간의 어떤 군사 대치를 막을 수 있는 최대한의 안전 장치를 마련한 걸로 볼 수가 있잖아요. 군 통신선을 개통을 했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걸 우리 정부가 이제 밝히지 않고 어제에서야 밝혔다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조명근 장관이 좀 확인을 해보니까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신호가 안 잡혀서 그래요. 그런 게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미성건 이제 이 얘기를 계속하는 것은 그럼 마치 내가 거짓말하는 거라고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자기들은 3일에 한 거 거짓말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리성건 위원장이 뭐 표정이나 이 눈빛이나 이런 게 보통은 아니군요. 뭐 회담 그 전문가답네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할 때는 하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화를 내는 것 자체도 예. 그냥 성격 탓이는 것보다는 굉장히 계산되고 화를 내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쭉 북한 그 소위 말하는 회담 일꾼들 보면 역할 분담이 좀 있습니다. 아하. 저렇게 화를 좀 내는 형, 예. 그다음에 아주 그냥 포커페이스 형, 예. 뭐 이런 형이 있는데 저 이성근은 좀 화를 낼 때 내는 형으로 지금까지 쭉 나온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자, 북한 기자들이 어제 찾았잖아요. 그 취재를 하기 위해서 북한 기자단의 모습 중에요. 시청자 여러분 약간 좀 특이한 부분이 하나 포착이 됐는데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뭐 북한 사람들 벨트가 좀 왼쪽에 벨트인데 보면은 V랑 L로 적혀 있잖아요. 이게 명품 벨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명품 벨트의 한 로고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게 정품이고 왼쪽에 이 북한 기자가 어제 그 차고 나왔던 그 벨트입니다. 자, 그런데 저런 프레임을 계속 찾아봤어요. 저렇게 구멍이 나 있잖아요. 왼쪽에 보시면. 근데 저 정품 사진에 보니까 저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명품이 맞나 좀 의심이 될 정도인데 일단 대북 제재 속에서 뭐 어떤 경제난이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저런 벨트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약간 가짜로 보는데요. 약간 의견이 분분하긴 하더라고요. 예. 이 남자는 누구냐면 남자 피겨 선수 한정민 북한 선수였습니다. 이게 공동 입장을 한 바가 있었죠. 자, 그런데 이때는 또 언제냐면요. 2006년에 도하 아시안 게임 때의 모습입니다. 이 선수는 누구냐면 북한 축구 선수예요. 리금숙이라고 북한 축구 선수가 있었고요. 여기 남자, 이 키 큰 남자는 누구냐면 우리 남한의 이규섭 농구 선수였습니다.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하, 이런 공식이 있었구나 하실 텐데 실제로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남북한 선수들이 이제 공동 입장할 때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한다는 거죠. 남녀 북남, 그러니까 남한 선수는 여자가, 북한 선수는 남자가 실제로 딱 그렇죠. 그 다음에는 남남 북녀가 된다는 겁니다. 남한 선수는 남자가, 북한 선수는 여자가 이런 공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남북한 선수가 공동 입장한 게 남녀 북남이었으니까 2018년도 다음 달에 있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이제 한번 딱 바꿔서 남남 북녀가 이 한반도 이 길을 들고 공동 입장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다음 화면 보시죠. 자, 공동 입장은 되고 태극기는 안 된다.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요. 9차례 한반도기를 그동안 다 한반도기를 들고서 이 공동 입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화면 보시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9차례 한반도기. 자, 이번에는요, 시청자 여러분, 어제 있었던 남북 고위급 회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년여 만에 열린 남북 회담이었고요. 여러 가지 관심을 모았는데 의미 있는 합의도 좀 있었죠. 어제 밤에 10시간 한 40여 분 만에 이 고위급 회담이 종료가 됐는데 우리 황 의원님은 또 외교안보 전문 기자시기도 하니까요. 어제 이 10시간이 넘는 회담에서 황 의원께서는 난 이 장면이 정말 인상 깊더라 하는 장면이 있었다면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화의 물꼬가 터졌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제 워낙 기대를 높였다가 이제 떨어진 경험이 많아서 그 대화 자체에는 그렇게 인상을 좀 솔직히 못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장면에서 인상을 받았냐면요. 어떤 장면이 인상 깊으셨어요? 바로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이제 강하게 막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바로 옆에 누가 있냐면은 바로 맹경일 통전부 부부장이 앉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의식한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쳐다보는데요. 그때 리 위원장의 그 표정이 약간 살짝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실은 조평통이라고 하는 통전부 산하 조직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맹부부정이 와 있다는 것은 또 잘해봐. 잘못하면 내가 감시할 거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지 않는가. 물론 이건 좀 주관적인 추측이 많이 들어갔습니다만은 네. 그때 아주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묘한 느낌을 받으셨군요. 자, 어제 이 정말 11시간 가까운 남북 고위급 회담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 누리꾼들은 노은지 기자 어떤 반응들을 좀 보이고 있어요? 내내 이제 관심이 많았고 이제 저녁에 이제 남북이 공동 합의문을 발표할 때까지 사용했을 때는 우리가 올림픽 개최국이 아니었어요. 다른 나라에서 한 올림픽에 참가했을 때는 한반도기를 들었으나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은 우리 한국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반도기를 드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우리의 태극기를 들고 입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개최국인데 땡땡땡.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화면을 보시죠. 아,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한반도기 말고요. 자, 사이좋게 태극기도 들고요. 북한 선수들은 이 인공기 들고 이렇게 입장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라는 게 실제로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제 남북 간의 합의가 진행이 돼야 될 거고 협의가 진행이 돼야 될 텐데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이 부분도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화면 보실까요? 자, 응원은 같이 메달은 따로. 이번에 남북 단일팀은요. 사실상 무산이 됐습니다. 시간적으로 이제 남북 단일팀 꼬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출전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보시죠. 만약에 우리 한국 선수가 금메달을 따게 되면은 당연히 그 시상에서 태극기가 개양이 되고 동해물과 애국가가 연주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 선수단도 참가를 하게 되는데 만에 하나 가능성은 좀 낮다고는 하는데요. 북한 선수가 만약에 금메달을 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상식장에는 인공기가 개양이 되고 북한 내 대표 노래가 연주가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선수는 2014년에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역도에서 금메달을 땄던 북한의 엄윤철 선수입니다. 딱 거수 경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북한 선수단이 그러면 얼마나 참가를 하게 될지도 궁금한데 북한 선수단 규모가 좀 나왔습니까? 예, 일단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20여 명 내외가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낙연 총리가 오늘 행사장에서 이런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이게 보통 20여 명 내가 아니라 한 대표단이랑 선수단 다 합치면 400~500명 정도 되는 규모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 보통의 예측보다는 좀 크게 높게 좀 보고 있는데 그동안에 좀 경향을 한번 살펴보면요. 1992년 이후로 이제 북한이 선수단을 파견했을 때는 모두 한 자릿수로 파견을 해왔었습니다. 20명은 1992년에는 20명 정도였는데 여기서 확 줄었죠. 그 다음에 98년부터 2006년, 2010년 점점 줄어들다가 이제 평창에서는 한 10명 내외 혹은 20명 내외, 10명, 20명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제 빙상 종목과 아무래도 스키 종목의 그 와일드 카드를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빙상에서는 쇼트트랙과 피겨 종목, 그리고 스키에서는 알파인과 이제 크로스 컨트리 정도에서 와일드 카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요. 일단은 북한 자체가 이제 워낙 동계 불모지니까 네. 와일드 카드로 어느 정도 출전할 가능성은 있다 이런 정도까지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기수가 등장을 할 텐데 지난 언제였죠? 2000년에 그 시드니 올림픽에서 우리 진짜 관심이 끊이지 않았는데 누리꾼들 반응도 각양각색이었습니다. 먼저 북한 대표단의 푸른색 넥타이가 보기가 좋다. 이제 스트라이프 무늬가 들어간 푸른색 넥타이가 참 보기 좋았다 이런 얘기인데 한반도기에도 파란색이 들어가니까 어떤 그런 평화의 상징처럼 보였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산가족 상봉을 오전까지는 얘기를 하다가 결국 거기에 대한 북한의 대답이 없어서 아쉬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응원단 오는 건 좋은데 그 체제 비용 같은 거를 치료 비용 같은 걸 누가 지원을 하는 거냐 나중에 돈 달라고 할 것 같다 이런 반응까지도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사실 시민들의 이제 걱정 속에서도 이제 북한 대표팀이 온다고 하니까 상당히 기대감에 좀 넘쳐 있는 것 같아요. 예. 토리노 올림픽 때도 그때 같이 함께 입장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랬죠. 그 감동을 좀 같이 이어서 할 것 같은데 이 데스크가 한번 미리 보는 평창 올림픽 한번 찾아보셨다고요? 찾아봤습니다. 네. 예.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뒷얘기들이 좀 있는데요. 제가 그걸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평창올림픽 남녀 북남이냐, 남남 북녀냐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제 남북한의 이 선수들이 이제 공동 입장을 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그런데요, 하나의 공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예전에 저희가 그동안 이 남한 북한 선수들이 함께 공동 입장한 게 9차례가 있었는데요. 이때 한번 볼까요? 이때가 언제냐면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당시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선수가 누구냐면 스피드 스케이팅의 이보라 선수예요. 우리 남한 선수죠. 여기 같이 이제 기수 역할을 했었던